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시흥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이재훈이고요.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서 역대 최고 추천수를 받은 게시물을 제가 올렸습니다. 무려 이제 황금별 몇 년 차 아시죠? 이제 6년 차 됐습니다. 6년 차 우리 선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에서 근무하고 있는 6년차 김여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3월 하면 이제 딱 첫 시작이고 또 이제 신규 선생님들께서 특히 이제 막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게 사실 기대감도 있지만 그 부담감이 엄청 클 것 같아요. 3월의 첫 시작 그리고 내가 뭔가 이제 정식 교사로서 애들 앞에서 선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딱 지금 그 입장이라서 너무 복잡한 좀 심정인데 약간 선생님들의 3월 첫 시작이 좀 어떠셨는지 약간 그 이야기부터 좀 듣고 싶어요. 사실 3월이 아니라 2월 한 셋째 주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교감 선생님한테 연락이 와서 네. 학교에 방문을 하면은 막 몇 학년 하는지 업무는 뭐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네, 막 인사하고 그다음에 자네는 3학년일세요 하면은 그건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죠. 네, 왜냐면 다 선택하고 그쵸, 빈자리에 그쵸, 들어가니까요. 선택권이 네,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집에 와서 찾아보죠, 자료 같은 거를. 그렇게 해서 3월을 맞이를 합니다. 자료는 어디서 좀 많이 찾아보셨나요? 저는 그 선배들한테 물어봐가지고 거기서 찾아서 했고 3학년이면 이제 3학년 관련된 네. 자료를 찾아보셨던 거죠? 그리고 학년 부장님한테 계속 연락해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여쭤봤어요. 한 어느 정도 준비하셨어요? 3월 첫째 주를 아예 한 2주 정도 아. 그냥 이거 찾아보고 저거 찾아보고 뭐 발령 같이 난 친구들한테도 네. 뭐 몇 학년이야 어떻게 해 막 이런 거 공유하고 하면은 그냥 한 첫 주, 둘째 주까지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그 이제 준비를 해서 처음에 이제 애들 만나셨을 때 약간 그때 어떠셨어요 좀? 그때 진짜 안 떨려고 그 전날 밤에 거울 보면서 계속 연습을 했어요. 약간 수업 시간 네, 연습했던 것처럼. 네,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문 딱 열면은 저는 적은 학교에 발령 났거든요. 네. 15명 정도가 동시에 저를 딱 보는데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막 땀이 엄청 나더라고요. 그냥 긴장한 채로 이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이름 먼저 썼던 것 같아요, 칠판. 진짜 약간 그때 생생하실 것 같아요. 네. 아직도 막 그 시기만큼은.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특이한 케이스인데 원래 이제 등수가 중간이었어요. 제 합격 등수가 중간이어서 9월 발령이 날 줄 알고 1학기를 기간제를 아예 구했는데 이게 좀 발령이 빨리 나버리는 바람에 제가 3월 중간 발령이 나버린 거예요. 3월 15일인가. 진짜 엄청 압박해줬네. 예, 기간제로 갔던 학교를 일주일만 하고 환영식을 해줬는데 환영식이 송별회가 약간 선생님들도 어이없어 하시는데 갑자기 어디 가세요? 네, 약간 이런 느낌. 축하는 해주시는데 좀 저도 좀 민망하고 그랬는데 이제 더 문제인 거는 갔더니 담임 자리인 거예요. 3학년 담임 자리였는데 진짜 난감했겠다. 저는 그 준비할 시간도 거의 한 3일 정도밖에 없었고 또 여주에 발령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방도 구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다 해야 돼가지고 정말 정신이 없다가 딱 그냥 가니까 이미 2주 정도 지난 애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2주 동안 그 이전에 들어오셨던 분이 있었을 거고. 예, 이전에 그분이 막 뭐 어떻게 하겠다 그렇죠. 이러면서 막 운영을 그분도 저랑 같은 합격자셔서 그분도 한 학기 기간제를 하셨었는데 저보다 한 50등 앞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가면서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간 그런 케이스여가지고 앞선 분이 이제 대략적인 학급 뭐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게 그대로 가버리시고 제가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또 그 선생님도 그럼 또 새롭게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제 새롭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게 제가 뭘 하자 이렇게 하면은 걔네는 이거 이렇게 안 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고 어린 애들이었어요. 3학년이었기 때문에 막 무슨 선생님은 어디 가셨냐 저한테 막 선생님 누군데 왜 왔냐. 그러니까 담임이 아니라 그쵸, 그쵸. 갑자기 오는 선생님이 네, 2주간 봤던 그 선생님 담임을 생각하고 너희 지금 담임이야. 병아리 처음 나오면 딱 엄마인 거 생각하는 것처럼 요즘 어디 갔냐 굉장히 당황스러웠었습니다. 이게 중간에 담임이 교체되면 또 그러는 것 같아요. 그쵸. 진짜 어려우셨겠어요 진짜로.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준비를 이제 결국 해야 되긴 하는데 뭐 아는 것도 없고 심지어 그 기간제도 많이 못 해보고 바로 갔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고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나 갑자기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그러게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마 저처럼 발령 나시는 분들이 분명 시청자분들 중에 또 계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습니다. 첫날에 뭐 4교시 정도 담임이 이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뭐 첫 교시에는 보통 이제 학교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뭐 방송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교시 정도는 이제 내가 온전하게 그 3교시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되게 어떻게 이렇게 뭔가 만들어갈 건지 사실 뭐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를 선택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첫 해에는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두 번째 해부터는 미리 좀 준비를 잘 했었는데요. 첫날에는 일단 제가 쓸 수 있는 온전한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3교시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뭐 수업을 나가거나 이런 건 전혀 의미 없는 이제 행동이 되겠죠. 일단 알려줘야 할 것들을 빠르게 알려주고 우리 반에서 뭐 지켜야 할 것들 나중엔 뭐 이제 회의로 친구들이 의견을 내서 정할 수도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꼭 이건 선생님 입장에선 꼭 해줬으면 좋겠는 것들을 미리 말해주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까먹으시는 것들이 사진을 꼭 찍어야 됩니다. 애들 사진을. 아 첫날에요? 첫날이나 둘째 날 안에는 꼭 찍어주셔야 왜냐면 이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건데 아이들 이름을 빨리 외우면 외울수록 좋아요. 이름과 얼굴 매칭을 빨리 하면 할 수 있을수록 좋아요. 매칭을 하기 위해서 찍어라. 그렇죠. 그러니까 쓰이는 곳이 굉장히 많긴 해요. 뭐 전담 선생님한테 보내드린다거나 뭐 뭘 만드는 데 넣는다거나 그런 데 쓰이는데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빨리 외우기 위해서. 그럼 아예 애들 자기 이름을 적은 다음에 칠판 한 명씩 나와가지고 사진 찍는 것도 돼? 네, 그렇게 해도 되고 뭐 이름은 굳이 안 들어도 번호 순으로 찍어놓으면 제가 나중에 볼 때 그냥 이름만 그렇게 해놓으면 되기 때문에 꿀팁이다. 일단은 모르고 있었어요. 중요한 게 결국 매칭이 돼야 제가 얘에 대해서 계속 기억을 할 수 있게 되고 아무리 신경을 안 써도 한 달 정도면 다 외워지기는 하는데 그것보다 더 빨리 외우면은 친구들 입장에서도 선생님이 나한테 좀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이제 들어가서 자기소개 할 때 선생님 이름 맞추기 해서 초성만 써놨었어요. 애들이 이름 맞추는 거 한 20분이면은 힌트 계속 주면서 맞추고 그다음에 하얀 거짓말이라고 이제 PPT로 준비하는 건데 뭐 5가지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 거예요. 진진가 약간 네, 이런 거는. 그거 맞추는 건데 이제 뭐 손들라고 하고 하나씩 이제 사연 같은 거 나오면서 1번은 뭐 이래서 정답이고 뭐 2번은 이래서 가짜고 뭐 이렇게 알려주면은 1시간 정도 가더라고요. 40분이. 그다음에 둘째 시간에는 저는 이제 저 소개했으니까 애들이랑 공통된 점 같은 걸 찾아보려고 그 선택 빙고 같은 거 했어요. 예를 들어 이제 한 칸에 뭐 양념치킨, 간장치킨 있으면 애들이 뭐 양념치킨 체크를 했으면 제가 그걸 뭐 양념치킨이야 라고 하면 양념치킨 한 애들만 이제 칠하는 거예요. 그 칸에. 재밌겠다. 그래서 뭐 5줄을 맞추면은 선생님이랑 제일 잘 맞는 사람, 뭐 잘 맞는 사람, 애들 진짜 되게 안 맞는 좋아하긴 사람 하겠네. 이런 거 얘기하면서 진짜 안 맞는 그 사람. 짜장면, 짬뽕 네. 이런 거, 산, 바다. 네, 그런 거 얘기하면은 애들이 나는 저 선생님이랑 잘 맞아 라고 생각하는 애도 있고 나 저 선생님이랑 안 맞네 그러면은 제가 그냥 가서 너는 선생님 이제 관심 대상이다 맞춰가 보자고 막 그냥 그러고 이제 1시간이 또 지나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저도 비슷한 건데 이름을 빨리 외워야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서 책상에 붙이는 이름도 있고 그거 도안이 되게 많거든요. 찾아서 애들이 그거 적고 뒷면에 우리 반에서 1년 동안 어떻게 지내고 싶은지 적어서 책상에 붙여놓으면은 애들 집에 가고서 제가 표에 그 자리에 있는 거 다 적어서 책상에 붙여놓고 빨리 외우면 저도 좋고 저희 반에 들어오시는 전담 선생님도 보고 바로바로 이름 부르시고 하면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교과를 해봤을 때 어떤 반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반의 분위기나 그렇죠. 그 특히 3월달 그 세팅 같은 게 되게 완벽하게. 차이가 있는데 진짜 교과가 이제 어려운 게 애들 이름 외우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약간 그렇게 좀 세팅이 돼 있으면 마음이 되게 편하더라고. 아니면 그게 없으면 내가 애들의 이름을 외울 수가 없는데 막 다음 시간에 들어갔는데 모르고 다음 시간을 모르고 이러면 애들이 막 서운해하는 게 느껴져가지고 진짜 그때 반에 세팅이 잘 돼 있을 때 너무 그때 그 담임선생님한테 되게 감사했었던 기억 나는데 자리표에 이름이 있고 사진까지 있으면 이제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셔야 됩니다. 맞아. 사진을 꼭 이거 찍으셔야 진짜 너무 꿀팁이에요. 진짜 무조건 해야겠다. 또 잠깐 궁금한 게 선생님께서 알려줘야 되는 것들을 좀 알려줬다 했는데 뭔가 꼭 알려줘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좀? 그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는요. 아이들에게 이제 뭐 PPT로 해주셔도 되고 그냥 뭐 칠판에 판서로 해서 알려주셔도 되는데 우리 반에서 꼭 해야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인지를 시켜주시면 좋아요. 뭐 우리 반에서는 핸드폰은 뭐 금지다. 핸드폰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는 하지 말고 뭐 꺼놔라, 진동으로 해놔라 그런 규칙들이나 뭐 싸움이나 욕설을 할 경우에는 뭘 할 수 있다, 뭘 쓸 수 있다, 아니면 무슨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또 그런 막 명심보감을 쓰거나 뭐 남아서 청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막 이거 인권 침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의서를 받아두면 좋긴 한데 네. 사실 그것도 되게 번거로운 작업이긴 해서 이건 그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래도 일단 저의 일신의 안녕을 위해서는 무조건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99.9%는 그걸 안 받아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네. 그 0.1%가 나한테 걸렸을 경우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주변에서. 일단은 완벽하게 해놓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고려해야 될 게 참 많네요, 진짜. 이거는 진짜 연차가 쌓일수록 이런 부분 때문에 해야겠다 약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진짜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뭐 발표할 때는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한다. 뭐 우리 급식당번은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것도 이제 뭐 급식차가 교실로 오는 경우는 급식당번이 필요하고 식당으로 가는 경우에는 아예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이제 학교 사정에 좀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처음 시작할 때 막 급식, 뭐 발표, 뭐 모둠고사 이런 거 다 고려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걸 이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을 거의 못 하게. 그거를 뭔가 그냥 설명해주고 익숙해지는데 한 얼마나 걸리나요? 길면 이제 한 달 정도는 잡으셔야 되고요.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무조건 그것에 가장 집중을 두셔야 돼요. 뭐 국어 진도 한 단원 더 나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 안 해놓으면은 1년이 진짜 1년이 고생이지. 1년이 맞아요. 힘들어요. 초반에 잘 해야 됩니다. 진짜. 근데 또 저는 첫 해 때 잘하고 싶어가지고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를 너무 많이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데 왜 해? 그거 그래가지고 1년 내내 힘들었어요. 한 3개 맞아. 정도가 적당한 거. 3개. 이것도 괜찮네요. 네. 왜냐면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교사는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이런 거는 이제 순간적으로만 무서워하고 지속적으로 무서워하는 건 딱 그 정해진 룰에 맞게 딱 끊어내고 이건 돼 이건 안 돼가 확실한. 그러니까 너는 되고 나는 안 되고 이러면 애들은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쟤는 되고 나는 안 되지? 그러니까 기준이 딱 정해져 있고 그 기준에 맞게 딱딱 맞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교사를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너무 많으면 이게 오히려 내가 피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3개 정도? 네. 괜찮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본인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댓글로 이렇게 기준 어떤 거 세우셨는지 공유해 주시면 저도 보겠습니다. 애들이랑 교실 놀이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뭔가 설명을 해서 규칙 같은 걸 만든다거나 이런 시간들이 있겠고 실제 이제 교과 진도를 나가는 담임으로서 그런 시간들이 있을 텐데 첫 주에는 사실 교과 진도를 그럼 거의 안 나가게 되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사실 그럼 언제 좀 다음 주 정도부터 나가요? 2주차 정도부터? 일단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훈련이 된 다음부터는 네. 뭐 모둠 발표나 모둠을 만들거나 발표하는 것들은 결국 수업과 연동이 되는 이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뭐 발표를 수업을 안 하는데 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좀 적용을 해보면서 이 애들이 이거를 잘 따라오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봐주면서 이제 한 둘째 주나 셋째 주부터는 수업을 좀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첫 주차에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고 그다음 규칙 같은 걸 알게 한 다음에 수업에서 이제 계속 적용을 해보면서 익숙하게 만드는. 이해력이 너무 완벽해. 진짜 잘해야 될 텐데 너무 지금 걱정이 되네.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진짜. 낯빛이 안 좋아. 이게 지금 이제 남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내 이야기 되니까 심각하네 진짜.